안녕하세요. 박연미의 10미닛 박연미입니다. 최근 들어서 줄줄이 하한가 사태가 났었던 이른바 SG 사태, 소시에테 제네랄을 통해서 무더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8개 종목이 지난주에 내내 하한가를 쳤죠. 지난주라 하면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은 녹화일 기준으로 5월 1일 노동절이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쟁점이 뭔지 한번 싹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여기는 뉴스 브리핑 대기실입니다. 일단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단순한 무슨 파생 상품 때문에만 문제가 되느냐?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것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쟁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액도 점점 커지고요. 쟁점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실패한 주가 조작은 범죄가 아닌가? 라더견 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폰지 사기 수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다단계로 투자금을 모아서 투자자 대략 1,500명 정도를 모집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원씩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이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서 그 사람들한테 허락 안 받고 신용거래까지 해서 통정거래를 했다. 통정거래라는 건 짜고 매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았다는 얘기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라더견 회장이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락을 촉발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락 안 받고 신용거래한 건 내가 잘못했다. 그것만 현재까지 이분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통정거래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거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분은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는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년 반에서 3년 사이에 걸쳐서 수천 퍼센트 주가가 올라간 거, 1700, 1400% 오른 게 수두룩한데 그건 본인이 했다는 뜻일까요?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죠. 물론 이건 사법적으로 가려져야 할 부분인데 손실을 봤다고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해서 범죄가 아니냐. 이건 분명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들은 알고 있었다. 4월 17일에 서울가스에서 대주주가 주식을 한 400억 원어치 갖다 팔아요. 그리고 4월 20일 대규모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거래일 전에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 측도 605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팝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다음 주에 대규모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8개 종목의 대주주들은 어떻게 알고 그 소나기를 피해갔을까요? 대주주들은 정말 먼저 알고 선행 매매를 한 것일까요? 만약에 알고 그랬다면 이거 문제 될 수 있죠. 대주주들에 대한 이 합동수사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짜 키움증권 사장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회장님이 아주 우연, 그런 표현도 저는 좀 생경하긴 합니다만 아주 우연히 이루어진 거래인지 이거 좀 밝혀줘야겠죠. 세 번째, 피해자는 순수한 피해자일까?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와 관련해서 사전 경고하는 보고서들이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 5월에 유진투자증권은 삼천리와 관련해서 3년간 주가가 폭등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당시 표현을 보면 이미 오버슈팅 상태다. 작년 11월에 되면 이 중립조차 비중 축소로 입장이 변합니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은 삼천리는 가스전이 없는 단순한 가스 유통업체다.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SK증권의 입장도 비슷합니다. 작년 말에 삼천리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 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삼천리의 영업이익률을 올리지는 못한다. 수소사업도 주가를 재평가할 만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하다라고 해서도 들어가시니까 뭐 저는 그런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기야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권해드리겠어요. 그거는 너무 위험하고 이거는 이제 투자의
수준을 벗어난 거죠. 그건 정말 말 그대로 투기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는데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증권에서도 삼천리와 관련해서 작년 말에 내놓은 그 보고서를 보면 현재 주가는 테마적인 성격이 강하다. 펀더멘털은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서울가스에 대해서도 SK증권이 작년 말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도시가스 사업의 영업이익률과 천연가스 가격은 무관하다. 주가 급등을 할 만한 실적 개선의 근거가 부족하다. 이 관련해서 주가가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인데, 이 8가지 종목이 유사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유통한다는 것 이외에 서울가스하고 대성홀딩스는 형제기업이다. 형제기업이라는 거 말고 이 종목들 간의 유사성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총수하고 총수 개인 회사가 공동 지배하는 구조다. 그룹을. 그리고 비상장 개인 회사를 통해서 그룹을 승계하고 그 중에 잘 나가는 몇 개 회사의 주가를 띄워서 여기에서 발생한 차익을 가지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마련해서 승계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거기에서 굉장히 큰 유사성이 있더라고요. 또 선광, 세방, 삼천리의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총수 일가가 간접 수혜를 받았고 키움, 서울가스, 대성홀딩스는 총수 일가가 관여하고 있는 그림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키움의 경우에는 그 소시에테 제네랄하고 또 계약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회장 일가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요 시점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하한가 사태,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저는 그것도 분명히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CFD, 차액결제 거래라고 하는 파생상품이 이게 뭐가 잘못이냐, 이건 거래의 기법일 뿐이다. CFD라는 게 그냥 거들 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2019년에 전문 투자자 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전문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 동네로 많이 많이 들어오게 하자 하면서 증권사들이 그때 대대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 이거 엄청난 절세 상품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FD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이게 어쨌든 기관, 특히 외국인이 주문을 넣은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만 세금도 피해갈 수 있고 대주주 요건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절세 상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팔았단 말이죠. 근데 증권사하고 외국계가 이걸 왜 팔겠어요? CFD는 일반 거래 수수료의 10배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이쪽은 책임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제대로 못한 금융감독원, 이거 작년에 찌라시 나온 거 증권가에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왜 그러지? 그리고 연초에도 기사 많이 나오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당연히 봤어야 된다 생각하고 4월 초에 심지어 이게 투서의 형태로 금융위원회에 이 제보가 되었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가 이걸 가지고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물밑에서 이 똑똑하게 조사를 해서 이걸 세력들이 대량으로 갖다 던지기 전에 잡아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물론 금융위 쪽에서는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쪽에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떠들썩하게 움직일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 피해자는 물린 공범인가 순수한 피해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물리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수익을 냈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나섰을까요? 실패한 주가 조작은 범죄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아주 장기간에 이루어진 그런 주가 조작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예단은 금물이고요. 그래서 수사 과정이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사안이 이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 다른 의심 종목이나 의심 세력 좀 빠져나갔겠죠. 아마 추가로 어떤 것들이 불거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증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자정작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라디오 청취율이 뭐 생각만큼 즐겁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친구들 많이 데리고 SBS 목돈연구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저는 매일 오전 11시 SBS 목돈연구소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10미닛도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잊지 마세요.